이현우는 작업실의 차가운 돌덩이 앞에서 망치와 정을 들었다. 5년 전 유일한 혈육이었던 여동생 지우를 잃은 후 그의 삶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굳어버렸다. 조각은 그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고통을 잊게 해주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언제나 차갑고 어두웠다. 빛을 잃은 그의 영혼처럼. 지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현우는 믿지 않았다. 지우의 죽음 뒤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현우의 삶을 좀먹었고 그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어둠이 내린 저녁, 현우는 작업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목적 없이 외곽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낡은 집들은 철거를 기다리며 음산한 기운을 내뿜었다.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센 장대비로 변했다. 빗줄기는 5년 전 지우가 떠나던 그날 밤처럼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현우의 마음속에도 비가 내리는 듯했다. 그는 폐가 골목을 헤매다 낡은 담벼락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낑, 낑. 현우는 걸음을 멈췄다. 비바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리는 작은 신음소리였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대문이 녹슬어 주저앉은 폐가 안쪽. 빗물이 고인 흙바닥에 누군가 버린 듯한 마대 자루가 보였다. 그리고 그 자루 옆에는 진돗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은 빗물에 흠뻑 젖어 온몸을 떨고 있었다. 윤기 나던 하얀 털은 흙과 빗물에 엉겨붙어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다. 한쪽 다리는 심하게 꺾여 있었고 핏자국이 선명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은 가늘게 경련했다. 녀석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포기로 가득 차 있었다.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애처로운 눈빛. 현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녀석의 눈동자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홀로 고통받는 존재. 현우는 동물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관심조차 없었다. 지우가 죽은 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현우의 차가운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 현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녀석은 살고 싶어 하는 듯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 치는 듯했다. 현우는 망설였다. 이성을 따르자면 외면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녀석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이봐,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현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녀석은 그 소리를 들었는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현우는 녀석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뼈만 남은 몸은 너무나 가벼웠고 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현우의 품에 안기자 조심스럽게 그의 옷깃에 얼굴을 기댔다. 현우는 녀석의 천이 그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녀석을 안고 가까운 24시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문을 열자마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밤늦은 시간이라 수의사는 젊은 여의사 한 명뿐이었다. 김민서 수의사. 그녀는 현우의 품에 안긴 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현우는 녀석의 사연을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민서 수의사는 녀석의 상태를 살피며 진찰을 시작했다. 심각한 영양실조에 다리 골절, 그리고 온몸의 학대 흔적까지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것 같아요. 천도 많이 떨어져서 위험합니다. 수술과 오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민서 수의사는 녀석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현우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치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거예요. 게다가 이 아이,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현우는 녀석의 떨리는 몸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얼마가 들든 치료해 주세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현우의 단호한 눈빛을 본 민서수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우는 녀석에게 바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우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것이 바람이었다. 자유롭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녀석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바람이는 며칠 동안 죽음의 문턱을 헤맸지만 현우의 정성스러운 보살핌과 민서수 의사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기적처럼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녀석의 마른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 눈빛에도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현우가 다가가려 하면 움츠러들었고 밤에는 알 수 없는 소리로 낑낑거렸다. 현우는 녀석이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현우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바람이를 돌봤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바람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열리는 듯했다. 그는 바람이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녀석의 상처받은 눈빛, 회복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가끔씩 드러나는 순수한 장난기까지. 스케치북에 바람이를 그리는 동안 현우는 잊고 지냈던 예술가로서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녀석은 그의 뮤즈이자 삶의 새로운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서수 의사는 현우와 바람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깊은 슬픔 속에 감춰진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바람이가 퇴원하고 현우의 집으로 온 첫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람이는 불안한 듯 거실을 서성였다. 그리고 새벽녘, 바람이는 갑자기 현우의 작업실 한쪽 벽을 빤히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현우는 의아했지만 피곤함에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밤에도 바람이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현우의 작업실에서 가장 오래된 벽, 낡고 빛바랜 벽지 아래로 희미하게 금이가 있는 벽이었다. 바람이는 그 벽을 향해 알 수 없는 소리로 낑낑거리고 때로는 앞발로 긁어대기까지 했다. 마치 벽 너머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현우는 바람이의 행동이 단순한 불안 증세가 아님을 직감했다. 녀석은 특정 그림이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벽에만 집착했다. 혹시 바람이가 이전에 겪었던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일까? 현우는 바람이가 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벽의 미세한 균열, 빛바랜 벽지, 그리고 그 너머의 어둠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벽의 균열들이 마치 어떤 형상을 이루는 듯했다. 그것은 낡은 창문, 혹은 굳게 닫힌 문처럼 보였다. 현우는 바람이가 그 벽을 보며 이상한 소리를 낼 때마다 잠에서 깨어났다. 녀석의 낑낑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고 때로는 마치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현우는 바람이의 행동이 단순한 개의 행동이 아님을 확신했다. 녀석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벽 너머에 숨겨진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이 지우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HKH 건설과 관련된 잊혀진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의 삶을 들이우는 듯했다.
그는 바람이와 함께 그 벽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 벽이 그에게 어떤 진실을 알려줄지. 현우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바람이의 기이한 행동은 이현우의 일상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녀석은 매일 밤 같은 시간, 작업실의 낡은 벽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낑낑거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개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또는 억울함을 토해내는 듯한 절규처럼 들렸다. 현우는 밤잠을 설쳤고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 벽 너머에 혹은 바람이의 기억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현우는 바람이가 그토록 집착하는 벽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낡은 벽지는 습기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희미한 자국들이 여기저기 나 있었다. 현우는 손전등을 비춰 벽의 균열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벽의 특정 부분에서 미약하게나마 울림이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벽 뒤에 빈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지를 뜯어냈다. 낡은 벽지 아래에는 콘크리트 벽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 벽 한가운데에는 얇은 나무 판자로 된 작은 문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벽지로 덮어 숨겨놓은 듯한 형태였다. 현우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바람이가 이 벽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숨겨진 문 때문이었을까? 현우는 망치와 끌을 이용해 나무 판자문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좁고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오래된 환기구였지만 그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현우는 손전등을 비춰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습기에 젖어 눅눅했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노트의 표지에는 지우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현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지우, 낯익은 이름에 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그의 여동생, 지우의 이름이었다. 어떻게 지우의 일기장이 이곳에 있는 것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노트 속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린 소녀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림도 그려져 있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 학교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강아지 바람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 바람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강아지다. 바람이랑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섭다. 아빠랑 엄마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대. 우리 가족 모두 새로운 일에 행복해야 할 거야. 현우는 일기장을 읽는 내내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딘가 익숙한 풍경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카로운 필체로 쓰인 몇 줄의 글이 있었다. 글씨는 갑자기 흐트러졌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아저씨가 왔다. 무서운 아저씨다. 아빠가 아저씨 때문에 힘들어한다. 절대로 HK 빌딩 지하실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다. 아저씨가 자꾸 아빠의 선호 프로젝트를 달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아저씨가 아빠를, 엄마를 나는 봤다. HK 빌딩 지하실에서 무서운 일. 아저씨가 바람아, 꼭 말해줘야 해. 바람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강세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은 거기서 끝났다.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세준. 그 이름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강세준은 그의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얽혔던 거대 건설회사 HK 건설의 대표였다. 부모님은 강세준의 회사와 관련된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녹음기는 오래되어 고장이 난 듯했지만 그는 희미하게나마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녹음기를 작동시키려 애썼다. 여러 번 시도 끝에 녹음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대부분 잡음이었지만 특정 부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곳은 우리가 차지해야 할 프로젝트야. 이 박사와 김 교수 부부가 너무 끈질겨. 이 계집애가 뭘 봤어. 시끄러워 언니 안 돼. 끄악. 이 개새끼가. 바람아. 꼭 민서 언니. 부탁해. 마지막으로 들린 음성은 민서 언니를 언급했다. 현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우의 일기장, 녹음기 속의 음성,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이 강세준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람이 그의 옆에 앉아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하얀 진돗개. 바람이는 지우의 일기장에 등장하는 그 바람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바람이는 지우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현우는 바람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마치 지우의 영혼이 바람이의 몸에 깃들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바람이가 자신에게 벽을 보여주고 이 비밀을 알려주려 했던 것은 어쩌면 지우의 마지막 소원이었을지도 몰랐다. 지우는 자신의 죽음과 가족의 비극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현우는 곧바로 김민서 수의사에게 연락했다. 민서 씨, 혹시 바람이 몸에 어떤 칩 같은 거라도 심어져 있었나요? 아니면 바람이가 뭔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던 적 있나요? 현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민서 수의사는 현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아해했다. 글쎄요, 딱히 특이한 건 못 봤는데. 아, 잠깐만요. 바람이 목덜미에 아주 작은 혹 같은 게 만져졌었는데. 혹시 그건가요? 피부 밑에 딱딱한 게 만져져서 수술할 때 같이 제거했어요. 별다른 건 아니라고 했는데 민서 수의사의 말에 현우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칩 녹음기 속에서 들렸던 이 개새끼가 라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가 공격당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그 칩은 강세준이 바람이를 통제하거나 혹은 바람이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심어놓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칩이 제거되자 바람이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온 듯했다. 현우는 민서 수의사에게 지우의 일기장과 녹음기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모든 의심을 털어놓았다. 민서 수의사는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형 비리와 살인사건이 얽힌 거대한 미스터리라는 것을 민서 수의사는 현우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기장과 녹음기를 넘겨받아 전문가에게 복원을 의뢰했고 현우의 부모님 사고 기록과 강세준의 HK 건설 관련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서 수의사는 동물 행동학자로서 바람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바람이가 특정 단어나 사진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녀석이 단순한 게 이상의 지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현우는 민서 수의사와 함께 바람이가 발견된 폐가 주변 그리고 지우의 일기장에 묘사된 HK 빌딩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바람이는 놀랍게도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녀석은 현우의 차 조수석에 앉아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거나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려 특정 골목길로 들어서는 등 마치 기억을 더듬듯 그들을 이끌었다. 바람이가 이끈 곳은
도시 중심부에 번화하게 우뚝 솟아있는 HK 빌딩이었다. 현우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자 지우가 사고를 당했던 그 빌딩이었다. 현우는 빌딩을 올려다보며 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지우는 분명히 그 빌딩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현우는 바람이가 HK 빌딩을 향해 낑낑거리는 것을 보며 확신했다. 지우의 죽음의 진실은 바로 이 빌딩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HK 빌딩 앞에 선 이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5년 전 이곳에서 지우가 사라졌고 그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빌딩의 높다란 외관은 무심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현우의 눈에는 그 모든 벽돌과 유리창 너머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비치는 듯했다. 바람이는 현우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빌딩을 올려다보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지우가 직접 현우에게 이곳의 비밀을 파헤쳐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다. 김민서 수의사는 현우에게 복원된 지우의 녹음 파일을 넘겨주었다. 녹음 파일은 예상보다 선명했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강세준의 목소리와 지우의 비명소리가 번갈아 들렸다. 이봐, 이 박사 당신이 선우 프로젝트 기술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 딸은 죽은 목숨이야. 강세준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 제발. 우리 지우는 건드리지 마세요. 현우의 아버지 목소리였다. 언니 안 돼. 어린 지우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둔탁한 소음과 함께 바람이의 격렬한 짖는 소리. 그리고 이 개새끼가 라는 강세준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렸다. 마지막으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지우의 목소리. 바람아, 꼭 민서 언니 부탁해. 녹음 파일을 들은 현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서 수의사를 언급하며 바람이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던 것이다. 민서 수의사 역시 녹음 파일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민서 언니, 제가 그 민서 언니였다니. 지우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 수의사는 자신이 어린 시절 봉사활동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만났던 소녀가 바로 지우였음을 기억해냈다. 그때 지우는 자주 보호소에 와서 어린 강아지들을 돌봐주곤 했고 민서 수의사는 그런 지우를 친동생처럼 아꼈다. 지우가 자주 데리고 오던 강아지가 바로 바람이었다. 바람이는 지우와 함께 자랐던 진돗개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바람이는 지우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가족이었고 지우의 비극적인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리고 바람이 몸에 심어져 있던 칩은 강세준이 바람이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어쩌면 지우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였을 것이다. 칩이 제거되자 바람이는 비로소 모든 것을 기억하고 현우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현우와 민서 수의사는 HK 빌딩 내부로 잠입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HK 건설의 재무팀 직원이었던 현우의 아버지 친구 박 과장을 찾아갔다. 박 과장은 현우의 아버지와 함께 선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동료였다. 그는 현우의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죽은 후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현우는 박 과장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강세준의 만행을 폭로했다. 박 과장은 충격과 함께 분노했다. 그는 강세준이 선우 프로젝트 기술을 빼앗기 위해 현우의 부모님을 협박하고 결국 살해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선우 프로젝트는 원래 이 박사님과 김 교수님이 개발하시던 혁신적인 의료기술이었어요. 불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기술이었죠. 강세준은 그 기술에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무리하게 기술을 빼앗으려 했어요.
이 박사님과 김 교수님이 끝까지 거부하자 결국 박 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강세준은 선우 프로젝트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기술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던 지우를 박 과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박 과장은 현우에게 HK 빌딩의 내부 구조도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었다. HK 빌딩 지하에는 강세준이 선우 프로젝트 기술을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실험하던 비밀 연구실이 있었다. 그곳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지우가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현우는 박 과장의 도움을 받아 HK 빌딩 지하 비밀 연구실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민서 수의사는 외부에서 현우를 지원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로 했다. 바람이는 현우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결연해졌다. 마치 지우의 영혼이 바람이의 몸을 통해 현우와 함께하는 듯했다. 작전 실행일.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현우는 박 과장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HK 빌딩 지하로 잠입했다. 통로는 낡고 습했으며 퀴퀴한 냄새가 났다. 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지우와 부모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바람이는 현우의 앞을 조용히 걸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비밀 연구실로 향하는 길을 찾아냈다. 낡은 복도를 따라 한참을 걷자 육중한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에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우는 박 과장이 알려준 보안 코드를 입력했다. 철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비밀 연구실은 생각보다 넓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수많은 기계들과 실험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인체 모형과 함께 복잡한 유전자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다. 현우는 불법적인 실험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연구실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현우는 컴퓨터를 켜고 비밀 파일을 찾기 시작했다. 바람이는 연구실 내부를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캐비닛 앞에서 멈춰 서더니 앞발로 캐비닛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현우는 바람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다. 캐비닛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수십 장의 CD와 USB가 들어 있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CD 하나를 꺼내 확인했다. CD에는 선우 프로젝트 최종본이라고 적혀 있었다. 현우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강세준이 그토록 탐냈던 선우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이자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그는 CD와 USB를 가방에 챙겼다. 그때 연구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강세준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강세준은 현우가 이곳에 침투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세준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이현우, 내 놈이 감히 내 영역에 발을 들여놓다니. 내 아버지처럼 죽고 싶은가 보군. 강세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강세준 내 놈의 추악한 진실은 이제 만천에 드러날 거야. 지우와 부모님의 억울함을 밝히고 내 놈의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현우는 CD와 USB를 꽉 쥐고 강세준과 맞섰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강세준은 부하들에게 현우를 제압하고 자료를 빼앗으라고 지시했다. 부하들이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현우는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다. 바람이는 현우의 옆을 지키며 강세준의 부하들에게 맹렬히 지저댔다.
녀석의 짖는 소리는 단순한 개의 짖음이 아니었다. 마치 지우의 분노가 담겨있는 듯 날카롭고 처절했다. 강세준은 바람이의 짖는 소리에 질린 듯 부하들에게 저 개새끼부터 처리해 라고 소리쳤다. 부하들이 바람이에게 달려들었다. 바람이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공격을 피하며 현우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현우는 그 틈을 타 연구실 비상벨을 눌렀다. 요란한 경보음이 빌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세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현우는 가방을 꽉 쥐고 연구실 문을 향해 뛰었다. 바람이는 그의 앞을 달려 길을 안내했다. 강세준의 부하들이 현우의 뒤를 쫓았다. 좁은 복도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현우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 순간 바람이가 복도 한쪽에 쌓여있던 낡은 상자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상자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복도를 가로막았다. 강세준의 부하들은 상자 더미에 가로막혀 더 이상 현우를 쫓을 수 없었다. 현우는 바람이와 함께 지상으로 탈출했다. 빌딩 밖에는 이미 민서 수의사가 경찰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 수의사는 현우의 손에 들린 CD와 USB를 보고 놀랐다. 현우 씨 성공했어요.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세준, 이제 끝이야. 그들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현우는 선호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인 CD와 USB, 그리고 지우의 일기장과 녹음기 등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민서 수의사는 자신이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받았던 민서 언니임을 밝히고 바람이의 특별한 능력과 모든 상황을 증언했다. 이 모든 증거 앞에서 강세준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HK 건설의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났고 강세준은 살인, 사기, 횡령, 기술 탈취 등 수많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강세준의 구속 소식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HK 건설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비리와 잔혹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현우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 그리고 어린 지우의 비극적인 희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강세준에 대한 여론의 비난은 극에 달했다. 모든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강세준은 순식간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악마가 되었다. 민주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강세준의 모든 죄를 낱낱이 진술했다. 그는 HK 빌딩 지하에서 발견한 선우 프로젝트 자료와 지우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강세준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5년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죄책감과 의문으로 얼룩졌던 그의 과거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고 그의 영혼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김민서 수의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바람이 몸에 심어져 있던 칩이 단순한 추적 장치가 아니라 바람이의 행동과 기억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녀는 어린 시절 지우와 바람이의 관계, 그리고 지우가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민서 언니가 바로 자신임을 밝히며 사건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민서 수의사의 진술은 강세준의 잔혹성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했다. 바람이는 이 모든 과정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지우의 영혼이 깃든 듯 현우를 진실의 길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바람이는 현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녀석의 털은 다시 눈부신 하얀색을 되찾았고 눈빛은 총명하고 활기 넘쳤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의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만족감, 그리고 현우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이는 현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지우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민주는 나비를 보며 지유리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비는 민준에게 살아갈 이유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현우는 바람이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해주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사료를 먹이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바람이는 현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현우가 작업을 할 때면 그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지켜보았고 잠을 잘 때면 그의 침대 옆에서 곤히 잠들었다. 바람이는 현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지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강세준에 대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 강세준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강세준에게 살인, 사기, 횡령, 기술 탈취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HK 건설은 완전히 파산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의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었다. 공의가 실현된 순간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현우는 재판이 끝난 후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5년 동안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이제야 벗겨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밝아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조각가로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이전의 어둡고 고립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따뜻함과 희망,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그는 바람이의 활기찬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이와 함께했던 기적 같은 순간들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었다. 그의 전시는 연일 성황을 이루었고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로 성장했다. 그의 작품은 바람의 증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현우는 민서 수의사와의 관계도 점차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지우의 가족을 기리는 추모 사업에 참여했고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민서 수의사는 현우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현우는 민서 수의사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만났지만 그만큼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현우는 민서 그리고 바람이와 함께 강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따뜻한 햇살이 강물 위로 부서져 내렸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왔다. 바람이는 강가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그런 바람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현우는 민서의 웃음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서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민서는 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현우 씨 덕분이야. 당신과 바람이 덕분에 나도 잊고 살았던 중요한 가치들을 깨달았으니까.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바람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인해 완전히 변화했다. 현우는 바람이를 바라보았다. 바람이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꼬리를 살랑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순수하고 활기 넘쳤다. 바람이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현우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그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준 영웅이었다. 지우의 영혼은 바람이를 통해 현우의 곁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현우는 믿었다. 현우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지우 가족의 이름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에 기부되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원하며 지우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우는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기부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삶은 이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바람이와 지우의 영혼과 함께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하나둘씩 밤하늘을 수놓았다. 현우는 민서, 바람이와 함께 강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 중 어딘가에 지우와 그의 부모님의 영혼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현우는 생각했다. 그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바람이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강세준의 몰락은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비자금 장부와 횡령, 살인 혐의는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HK 건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부패한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희망을 보았다. 이현우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영웅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채 슬퍼하는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강인하고 단호했다. 현우는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자 비로소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응어리를 풀 수 있었다. 부모님의 사고는 강세준의 잔혹한 음모였고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것이었다. 현우는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했다. 너무 늦게 진실을 알게 되어 미안하다고, 이제야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그는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아 길게 울었다.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과 치유의 눈물이었다. 김민서 수의사는 현우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특종 기자로서 강세준 사건의 모든 것을 파헤쳤지만 동시에 현우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힘든 시간을 함께하며 그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다. 민서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함은 현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고통을 함께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바람이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지우의 영혼이 깃든 듯 현우를 진실의 길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바람이는 현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녀석의 털은 다시 눈부신 하얀색을 되찾았고 눈빛은 총명하고 활기 넘쳤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의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만족감, 그리고 현우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이는 현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지우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현우는 바람이를 보며 지우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는 현우에게 살아갈 이유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현우는 바람이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해주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사료를 먹이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바람이는 현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현우가 작업을 할 때면 그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지켜보았고, 잠을 잘 때면 그의 침대 옆에서 곤히 잠들었다. 바람이는 현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지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강세준에 대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 강세준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강세준에게 살인, 사기, 횡령, 기술 탈취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HK 건설은 완전히 파산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의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었다. 공의가 실현된 순간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현우는 재판이 끝난 후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5년 동안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이제야 벗겨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밝아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조각가로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이전의 어둡고 고립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따뜻함과 희망,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그는 바람이의 활기찬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이와 함께했던 기적 같은 순간들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었다. 그의 전시는 연일 성황을 이루었고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로 성장했다. 그의 작품은 바람의 증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현우는 민서 수의사와의 관계도 점차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지우의 가족을 기리는 추모 사업에 참여했고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민서는 현우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현우는 민서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만났지만 그만큼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현우는 민서, 그리고 바람이와 함께 강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따뜻한 햇살이 강물 위로 부서져 내렸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왔다. 바람이는 강가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그런 바람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현우는 민서의 웃음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서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민서는 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현우 씨 덕분이야. 당신과 바람이 덕분에 나도 잊고 살았던 중요한 가치들을 깨달았으니까.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바람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인해 완전히 변화했다. 현우는 바람이를 바라보았다. 바람이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꼬리를 살랑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순수하고 활기 넘쳤다. 바람이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현우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그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준 영웅이었다. 지우의 영혼은
바람이를 통해 현우의 곁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현우는 믿었다. 현우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지우 가족의 이름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에 기부되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원하며 지우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우는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기부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삶은 이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바람이와 지우의 영혼과 함께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하나둘씩 밤하늘을 수놓았다. 현우는 민서, 바람이와 함께 강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 중 어딘가에 지우와 그의 부모님의 영혼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현우는 생각했다. 그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바람이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강세준의 구속과 재판 과정은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HK 건설이 지난 몇 년간 저질러온 불법적인 만행, 특히 이현우의 부모님 사례와 지우의 비극적인 희생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현우는 언론과 대중에게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정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과 함께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강세준이 마땅한 처벌을 받자 현우는 비로소 지우와 부모님에게 진정한 안식을 찾아줄 수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아가 오랫동안 묵은 슬픔을 토해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그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현우의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와 해방,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죄책감과 의무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평화와 희망이 자리 잡았다. 김민서 수의사는 현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녀는 언론인으로서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파헤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우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듬어준 사람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함은 현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 속에서 싹텄지만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깊어졌다. 민서는 현우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그의 옆을 지켰다. 바람이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지우의 영혼이 깃든 듯 현우를 진실의 길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며 결국 모든 것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바람이는 현우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녀석의 털은 다시 눈부신 하얀색을 되찾았고 눈빛은 총명하고 활기 넘쳤다. 바람이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에 슬픈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만족감, 그리고 현우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바람이를 보며 지우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느꼈다. 바람이는 현우에게 살아갈 이유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현우는 바람이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주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가장 좋은 사료를 먹이고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바람이는 현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현우가 작업할 때면 그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지켜보았고, 잠을 잘 때면 그의 침대 옆에서 곤히 잠들었다. 바람이는 현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지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녀석은 현우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현우는 다시 조각가로서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그의 작품은 이전의 어둡고 고독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따뜻함과 희망,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들로 변화했다. 그는 바람이의 활기찬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이와 함께했던 기적 같은 순간들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전시는 연일 성황을 이루었다. 현우는 이제 고립된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세상에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영향력 있는 작가로 거듭났다. 그의 작품은 바람의 증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현우와 민서는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했고, 현우는 자신의 작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유기동물 보호단체에 기부했다. 그들은 지우의 이름으로 선우지우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원했다. 지우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그들의 소망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현우는 민서와 바람이와 함께 지우의 옛집이 있던 폐가를 다시 찾았다. 낡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음산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현우는 폐가 곳곳을 둘러보았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권총과 펜던트는 모두 수거되었고, 비밀 통로도 봉쇄되었다. 폐가는 이제 지우 가족의 비극을 기억하는 공간이자 현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현우는 마당 한켠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지우의 환한 웃음소리, 바람이와 함께 뛰어놀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비명소리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는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통해 성장했다. 바람이는 현우의 발치에 앉아 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현우 씨, 나 지금 병원이야. 바람이가. 민서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다. 현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바람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녀석이 다시 아픈 것일까? 아니면... 현우는 서둘러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바람이는 그에게 단순한 게 이상의 존재였다. 바람이는 그의 삶의 전부이자 지우와의 연결고리였다. 병원 안은 고요했다. 민주는 진료실 문을 열었다. 민서가 침울한 표정으로 바람이를 안고 있었다. 바람이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현우는 바람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녀석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민서야, 바람이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 씨, 수의사 선생님이 바람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현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바람이는 분명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현우는 바람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심장은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수의사가 다가와 현우에게 바람이의 상태를 설명했다. 바람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했고
칩 제거 수술 이후에도 알 수 없는 내부 장기 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학대와 방치로 인해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동안 현우 씨가 잘 보살펴 주셔서 기적적으로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수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바람이를 품에 안았다. 바람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녀석의 눈빛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만 현우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바람이는 힘겹게 현우의 손을 핥았다. 현우는 바람이를 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폐가 밑에서 발견했던 그날부터 자신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바람이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바람이는 지우의 억울함을 풀고 현우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힘까지 쏟아부었던 것이다. 바람아, 아니, 지우야,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됐고 나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이제 편히 쉬어. 너는 충분히 고생했어. 현우는 바람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람이는 현우의 품에서 짧게 낑낑거렸다. 마치 현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그리고 바람이는 눈을 감았다. 녀석의 몸에서 서서히 온기가 사라졌다. 현우는 바람이의 싸늘해진 몸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흐느꼈다. 민서는 현우의 옆에서 함께 울어주었다. 지우의 영혼이 바람이를 통해 세상에 나왔고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 다시 하늘로 돌아간 듯했다. 슬펐지만 동시에 평화로웠다. 바람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우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삶이었다.